오늘은 이제 기획수다 제이님을 모시고 스타트업에서 기획자로 성장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뭐 이제 플랫폼 기획도 나오고 프롭테크에 홈쇼핑에 다양한 이제 기획자분들이 나오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에서 오랫동안 성장을 지향하셨던 기획자분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제이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제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희 그 로드비 픽처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간단한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7년차 기획자로 살고 있는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저번에 그 저기 컨퍼런스에서 네.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PO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네. 주제로 컨퍼런스 발표를 하셨던 게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이제 가졌었고,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코너 중에 정말요? 하나인데, 네네. 지금도 PO 일을 하고 계시는 네. 상황이시고, 기획 일도 하십니까? 네,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때 제가 이제 듣기로는 물류 플랫폼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네, 맞아요.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크게 물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물류보다 라스트마일에서 퀵 배송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업체고요. 저희는 제가 그때 중개라고 해서 스포츠 중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플랫폼도 있고, 실제로 그런 직방이나 아니면 다방처럼 부동산 중개하는 듯이 접수된 주문을 각각의 퀵사들에게 중개해준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업체예요. 네, 두 가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좀 접하기 어려운 서비스이기도 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B2B를 주로 네, 하시는 맞아요. 편이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방송을 봤을 때, 그 스타트업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정말 그 하울에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네네. 비유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네. 정말 이게 5만 가지가 다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방식을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한 거실 정도가 정리된 것 같아요. 거실 정도가. 네. 거실 정도만?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근데 그 처음을 정리하기가 어렵지, 어쨌든 점점 하면서 수달되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알릴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 가셨을 때 후회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했어요. 저는 가고 한 3개월간은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가서 그때 다시 돌아가면 노예 계약을 쓰자고 했었거든요, 이사님이. 노예 계약을 쓸까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약간 좀 이제 이전 직장에 대한 향수가 강했던. 네, 굉장히요. 터셨군요. 그 스타트업에 가시기 전에 사전조사 같은 거를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했었어요.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고, 실제로 다양한 분들, 스타트업 다니는 분들과 얘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거랑 듣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이상을 경험하셨다. 내가 마음 먹었던 양보다 오히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강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처음에 스타트업에 들어가셨을 때? 일단은 직원들이 언제 쉬는지를 모르는 거? 연차가 너무 자유로웠기 때문에 네네. 그냥 저희가 연차를 쓰고 싶으면 대표님한테 바로 가서 연차 쓰고 싶다 얘기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과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연차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 일정을 좀 받고 가고 싶은 것들이 일정조차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었고요. 초반에는. 네네.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당황스럽겠네요. 네.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파트너들이 언제 쉬는지도 모르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바꿨어요? 지금은 저희가 그 네이버 워크플레이스를 도입해서 연차를 좀 자유롭긴 하지만 서로 같은 직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체계를 만들었고요. 일정을 공유할 수 있게.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금 시스템화하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많은 마음이 들어왔나요? 아니, 제 경험에서도 이렇게 한번 얘기하게 되면, 아니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 지금 괜히 와가지고 말이야. 맞아요. 쓸데없는 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되게 극단적인 얘긴 한데 회사에 쓰레기통이 없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어서 왜 회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 청소 관리가 안 돼서 아예 그 쓰레기통을 없애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아예 없애버린 상황이었어.
네.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쓰레기를 만약 관리가 안 되시면 뭔가 청소하는 것들을 저희가 업체를 도용한다던가 아니면 번갈아 청소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하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드려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매주 둘째 주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아니 두 번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상황에서 체계를 잡아 나가셨던 거군요. 네. 제가 그 강연 중에서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이제 어쨌든 정기적으로 미팅을 잡아서 네. 그 이제 의제들을 띄워놓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어쨌든 개발하시는 분과 계획하시는 분이 다 만나는 그런 미팅 자리를 만들었다는 네, 것이 맞아요.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다 하지 않나요? 누가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 그 자연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책을 만들어 나가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각자 무언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다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다들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썼던 여러 가지 채널 중에 웍스 얘기를 해서 거기서 같이 조금 이런 걸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좀 주최할 테니까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매주 일정을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근데 까먹으시거든요. 그렇죠. 안 했던 안 했던 거니까.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담배 피러 가시던가 갑자기 딴 데를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 흡수를 해서 모아서 뭐 시간을 미루든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자 해서 미팅을 꾸준히 진행하니까 지금은 먼저 말씀을 하세요. 미팅 안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네. 그렇게 약간 좀 협조적인 분도 계셨겠지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좀 대하셨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직도 제가 하자는 거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신 분들은 충분히 있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조금 그냥 약간 위트 있게 넘기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넘기다던가. 네, 약간 다 같이 하는데 뭐 그럼 커피라도 마시면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이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되면은 그런 변화나 개혁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일단은 내려놔야지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원래 좀 성향이 좀 그러신 편이셨어요? 원래부터 뭔가 변화를 주도하고 나를 좀 내려놓는 편이셨어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 IT 기획을 하기 전에는 화장품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걸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멈춰지지 않고 모르는 걸 계속 물어보고 하는 거에 대한 습관을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러한 성격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화장품 사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IT 기획 쪽으로 네, 맞아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SI나 그 커머스 운영 쪽도 그 사업 이후에 네, 맞아요. 그럼 커리어를 좀 듣고 싶은데 제 커리어요? 네, 그 화장품 사업을 하신 이후에 다시 기획자로 취직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화장품 사업은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회사에서 대표님께서 갑자기 화장품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에게 그냥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사업을 해보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조 판매업을 따고 제조업을 따고 뭐 화장품 로고도 만들고 상품권도 등록하면서 그렇게 2년간을 화장품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그냥 회사에 이렇게 제조업에서 매달려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때 같이 일하던 디자이너 친구가 이 퍼블리싱을 먼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을 4개월간 들어서 퍼블리싱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 알았죠. 제가 코딩은 나의 길이 아니야. 빨리 알았었네요. 네. 이거 못하겠구나. 근데 일단 공부는 했으니까 저는 이걸로 지원을 해봐야 되겠고 포트폴리오를 쓰는데 이렇게 결과물 나오기에는 특히 너무 빈약하니까 이 앞에 저는 기획서를 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만들었고 왜 이거를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한 기획서를 썼는데 그거를 보시고 SI에 다녔던 대표님께서 좋게 보셔서 저를 이제 기획자로 먼저 이제 제안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기획자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기획적인 성향이 원래 좀 강하셨던 분이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논리가 지금 어쨌든 배경부터 논리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스타일이 약간 기본적으로는 기획 성향이 좀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듣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뒤로 하고 이제 IT 기획자로 출발하셨던 게 그게 SI. 네. 아, 네. SI에서 어떤 거 하셨어요? SI에서는 그때도 B2B로 했었고요. 그때는 모빌티 저희가 비대면 계약 관련돼서 앱 서비스를 좀 많이 했었고 아니면 패션 공모전 이런 거에 관련돼서 네, 기획 운영하는 걸 했습니다. 네. SI에서 퍼블리싱을 공부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좀 소통은 괜찮았나요? 그때 저의 담당 사수였던 기획자분께 하신 말씀이 네. 절대 그들의 언어로 네가 안다고 뭔가를 먼저 얘기하지 마라. 알아. 아, 너는 기획자이기 때문에 너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네. 물론 도움이 되고 제가 뭔가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됐었는데 네. 큰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거기서 구축과 운영을 네. 하셨었고 네. 그 다음에 이직하신 곳이 이커머스 운영.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커머스 운영에서는 어떤 도메인이었어요, 서비스가?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제가 다녔던 이커머스 도메인은 단순하게 좀 쉽게 생각하면 쇼핑몰의 운영에 관련돼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쇼핑몰 운영자들이 또 운영할 수 있는 기회 백단의 어드민을 저는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쇼핑몰 운영하다 보면 실제 그 쇼핑몰 그 대표님들이 운영하는 어드민이 따로 있고 이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대신 운영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뭐 상품의 정보를 번역을 해준다던가 뭐 상품의 정보를 좀 바꿔준다던가 네. 이거를 내부 운영자들을 만드는데 그 내부 운영자들이 만드는 툴을 전에 기획해요. 서드파티 네, 맞습니다. 기획이네요. 네. 커머스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던 거겠네요. 같이 배웠어요 그때. 같이 네. 배웠어요. 어쨌든 그 구축 운영 경험을 하셔가지고 서드파티 운영까지 이제 오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스타트업으로 네. 이제 내 걸 하고 싶다. 저 좀 거짓말 살짝 보태서 네. 저는 지금까지 기획을 하는 7년 동안 한 번도 일이 재미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기획 일은 되게 재밌고 저한테 되게 즐거운 일이었는데 이게 그 중견 기업이다 보니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 이런 게 오더라고요. 이게 조금 무료해지고 저는 업무가 주어지면 그거를 이제 업무를 쳐내기 급급한 거고 고민을 하지 않고 기획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멈춰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인데 여기에 멈춰버리면 쭉 그냥 그 상태로 성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도전하셨던 것이 스타트업이고 물류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 회사에서 부서를 바꿨어도 됐지 않나 싶긴 한데 제가 너무 섣불리 선택했지만 일단 회사를 나오고 싶었고요. 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기획을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런 데이터 기반의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넥스트 트랩으로 갈 수 있는 뭔가 팀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 여기서 먼저 제안이 좀 왔기 때문에 거기 선택한 것 뿐이었어요. 약간 리더급으로 이제 리더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면 뭐 해볼 수 있다. 그 정도. 비어 있다. 네네. 해볼래? 그쵸. 이제 실무를 오래 하셨고, 이제, 내가 뭔가 이제 내 서비스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네. 그 욕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화장품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에전시나 SI에서는 누가 이제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정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PO로 가셨는데, 기획 실무를 하는 것과, PO로 활동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기획 실무는 사실 정말 제가 상상한 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탕으로 뭔가를 하는 거라면 PO는 되게 전반적인 그림을 다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림 안에서 기획할 때는 세분화된 것만 그려도 되는 건데 마케팅도 고민해야 되고 저희 비즈니스 관점도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로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어떻게 일정을 잡아야 하는지 전반적인 모든 걸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고민의 폭이나 깊이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